빨리 대피해요. 이 집에서 얼마 지나고 나서 집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시스템화 시킨다고요? 그거 어떻게 저 살 수 없나요? 여기다가 좀 구멍 좀 뚫어주세요. 여러분, 모름지기 과학자라면 가치 판단의 기준을 과학에 우선 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과학자라면서 과학보다 직관을 우선시하라는 분이 계시다길래 여기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혹시 과학보다 직관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학보다 직관인가요? 뭐 그렇게 말은 한 적은 Yes or 있지만 no로 그게 대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근데 오늘의 주제가 과학보다 직관? 맞나요? 이게 조금 말하기 위험합니다. 복잡한데요. 네. 예. 직관을 자산화하라. 네. 그게 오늘 주제예요. 네. 일반적으로 직관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네.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정황이나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우리가 쌓아놓은 이러한 경험 이런 것이 또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네. 디지털 사회에서 이러한 직관을 네. 자산화해서 네. 직관력을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직관력을 판다고요? 직관력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직관력을 길러서 네. 사람이 판단하듯이 기계가 직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네. 오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역시나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뭐 이런 기술들 네. 그리고 또 특히 공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게리 클라인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에는 인투이션이라는 책으로 게리 클라인이라는 분이 소개되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리학과는 조금 다르게 네. 긴박한 상황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그걸 연구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소방관들하고 같이 한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또 뭐 군함이나 함정 같은 곳에서도 이 같이 생활도 해보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네.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시에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책에요. 그 소방관의 에피소드인데요. 네. 그 미국에서 어느 마을에 뭐 작은 집 불이 났어요. 네. 출동을 해서 보니 뭐 부엌에 조그만한 그 불이 난 거고 그 화재 진압을 다 했어요. 크진 네, 않았네요. 그냥 크진 않은 거죠. 네, 그냥 네. 했는데 팀장님이 뭔가 불은 껐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본인도 뭔가 이상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 빨리 대피해 이 집에서. 모두 나가라고. 그런데 그래서 대원들은 불 다 화재 진압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실까 하고 그런데 뭐 명령은 떨어졌으니까 일단 집을 다 나왔어요. 네.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 집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 그렇죠. 엄청난 인명 피해가 네. 있을 수 있었지만은 네. 아무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와. 근데 조사를 해보니 이 집의 지하실에 주인도 모르는 조그마한 이 지하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래전에 지어졌고 과거에 집주인이 덮어버린 거예요. 마루로요. 다음 주인은 몰랐던 거예요. 여기 그 집 공간이 있었던 게. 기생충이네요, 거의. 예, 맞네. 그런 예. 네. 불은 이 지하에서 난 거예요, 불이요. 실제로는 부엌에는 조그만하게 불씨가 남아서 불이 있었지만 이 밑에는 이미 막 엄청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거는 리더 역할을 한 팀장님. 네. 이 지역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럼 팀장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인지해서 판단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잘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본인도 막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일반적인 상황과는 뭐가 달랐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걸 뭐 육감이다, 뭐 초인적인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게리 클라인은 이게 전형적인 전문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예. 네네. 이 정도 불시에 이 정도의 진화가 이루어지면은 전형적으로 느껴야 될 이러한 감이 있는데 그쵸. 그때 상황은 네. 본인이 느꼈던 과거의 상황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진화를 했으면 이제 온도가 이제 낮아져야 되는데 뭔가 좀 더 더운 열기가 느껴졌고 평소 때 안 들리는 소리가 약간씩 뭔가 들렸고 그러니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을 느끼면서 이건 뭔가 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네네. 네. 이게 몇 년 전에 부산의 어떤 간호사분이 퇴근길에 버스에서 이제 뭐 하차하려는 순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을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분이 그냥 졸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호사분은 뭔가 이상한 거 감지하고 일단 바로 맥부터 짚어봤는데 네. 이분이 심정지 상태였어요. 그때요. 예. 그래서 네. 빨리 차를 세우고 119 부르고 네. 인공호흡하면서 응급조치를 취해가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만큼요. 만약 그런 조치가 없었으면 이분은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는 이 소방관하고 똑같았어요. 이 소방관사분도 그냥 나도 모르겠다. 왠지 뭔가 이 졸고 있는 사람하고는 뭔가 느낌이 달랐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직관이란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이 적절한 패턴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죠. 예. 패턴이다. 네, 평소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다양한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은 차근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신속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네. 직관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직관도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직관도.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러한 직관을 사람의 능력의 경험에 의해서만 의지했지만 네. 이것이 뭔가 시스템화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직관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경험. 경험이죠, 경험.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시스템화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요즘 AI 기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미묘한 패턴을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개 사진, 얘는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 수천만 장 막 학습을 시키면은 얘는 개 사진이야, 얘는 고양이 사진이야. 그럼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물어보면은 그쵸.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거야. 아는 네.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거 막 네.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학습을 통해 가지고 미묘한 패턴을 인지하는 거예요. 네. 즉 그만큼 이제는 직관도 시스템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플라니스 패러독스라고 있거든요. 네. 플라니스 패러독스라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플라니스 패러독스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시스템화하자. 그런 기술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정보를 주고 네. 이거를 구분하면은 네. 얘가 패턴을 캐치해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저희가 또 산업 현장에도 갖다 쓸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연구실, 네. 연구원들과 함께 네. 이러한 그 공장 내에서 이 자동으로 물류 반송하거나 아니면 교통 상황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더 좋은 경로를 서로 찾고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혼잡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자, 그런데 혼잡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혼잡은 알죠, 네. 근데 혼잡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혼잡은 그러니까 뭐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은 혼잡한 뭐,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게. 예. 네. 개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봐야 하면 대부분 힘들어요. 이 연구도 다양한 상경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각각에 있는 로봇들이 그 혼잡이라는 개념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혼잡이라는 게 내가 이제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보통 10분이 걸렸는데 이게 20분, 30분 걸린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그 혼잡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게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직관력을 길러준다. 제조 네. 현장에서는 이런 네. 게 많이 필요한 게 실제로 저는 뭐 현장에 많이 가는데 요즘 제조 현장의 이 인력들이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 잘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은퇴를 불과 얼마 안 놔두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20년, 30년을 일하시면은 뭔가 소리나 느낌을 보고 이게 기계가 이상하다 그런 감이 있거든요. 아까 그 소방관처럼. 네, 맞아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은 이러한 이 경험을 자산화가 어려웠던 거예요, 과거에는요. 예. 자, 그런데 장인이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직관을 맞아요. 자산화라. 그렇죠. 아.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우리는 디지털 장인이다. 디지털 장인이다. 디지털 장인. 오늘 정말 재미났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례 중심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얘기가 속속 이해가 되는데 소방관의 그 감, 그 간호사의 감, 뭐 이런 감들을 정리해가지고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팀의 네. 목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사람이 가기 힘든 노동의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기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더욱더 이제 네. 높은 감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 뭐 제조 현장에서도 더 높은 생산 효율 이런 네. 것들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학적인 거다, 직관적인 거다 이거를 구분하기보다는 아 직관의 영역이 넓구나 라는 걸 저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직관이냐 과학이냐 여쭤본 거 좀 죄송합니다. 예, 반성해야 돼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재미난 거 갖고 네. 오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장 믿고 보셔도 후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장!